자, 지난주에 정무수석으로 화려하게 돌아온 김재원 전 의원이자 신임 정무수석. 네. 자, 이 김재원 수석에 대해서요,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맹충이라 그랬습니다. 맹충. 왜 맹충이라고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분은 너무 맹목적 충성을 하는 분이라 절대 못 나. 맹충이지 뭐. 예의 갖추면서 아주 제대로 뒤통수 때리시는 거예요. 내가 잘 아니까 그 수는. 자, 구정욱 차장. 네. 국민의당은 그 김재원 정무수석 임명됐을 때 친박계 돌려막기 인사다 이랬는데 박지원 원내대표 별로 싫어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김재원 수석하고 네. 가까운가요? 반가워하는 느낌도 살짝 드는데. 글쎄요, 이제 약간 뭐 꼬집은 게요. 맹충이라는 것은 이제 본인이 또 맹충이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DJ에게 맹목적 네. 충성을 해서 지금의 이 박지원 원내대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보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표현에 뭐, 따라서 네.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표현은 뭐 자기의 그 경험에서 좀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이 처한 상황을 보면 그 얘기에 좀 녹아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예의를 갖추면서도 제대로 뒤통수 때린다. 지금 네. 국민의당은 이 검찰로부터 지금 수사를 지금 한참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선거 비용 보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수사가 한참 진행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견제구를 신임 정무수석에게 좀 이런 맹충이라는 표현으로 날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 저희가- 박지원 원내대표의 네. 조언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데요. 네. 이 만만회라는 거 기억나시죠? 망망회. 만만회. 만만회. 예, 네. 박근혜 정부의 뭐 실세 3인방이 누구누구다라고 해서 이제 만만회라는 것을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포시킨 원 저작자가 박지원 원내대표거든요. 네.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고발이 돼서 수사도 받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 정무적 강박은 굉장히 뛰어난데 네, 저희는 지금 이때 김재원 수석에게 오늘 집중을 해보기로 했는데, 네. 자, 박지원 원내대표로부터 환영을 받았는데, 맹충이란 말은 들었지만, 김종인 대표하고 만났을 때도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당시 상황을 한번 직접 보고 다시 또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012년에 내 한나라당 가서, 새누리당 가서 이직을 했는데, 지금 또 이제 3년 후에 또 까꾸로 된 당에 맞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잘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뭐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야. 뭐 건강은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진 않았는데, 저 앞에 이제 김재원 수석이랑 이원종 비서실장 앉아 계셨는데, 까꾸로 이렇게 더민주에 왔다, 뭐 이런 말까지 하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자, 이정훈 차장께 좀 여쭤볼게요. 야당을 굉장히 잘 아는 정치인이 김재원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근거 중에 하나가 그 진보의 대표 이인영 의원과 386 대표 네, 주자였고요. 그 같이 책을 한 권 썼다. 아. 네. 그 책 제목 2012년인가 나왔을 텐데 책 제목이 이제 그 진보 보수 네. 마주보기 네. 책입니다. 근데 당시에 그 책의 프롤로그에 보면 이인영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김재원과 오랜 시간 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다. 네. 그런데 책을 쓰기 위해서 서로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대화가 되기 시작했다. 서로 공감한 얘기도 솔직히 꽤 된다. 네. 그리고 또 서로 어쩔 수 없이 의견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을 때는 서로 신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방법도 배웠다. 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김재원 의원 수석 역시 이인영을 만나서 1년간 행복했던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왜 두 사람일까? 이게 84학번이라는 공통점 외에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네. 당시로서는 보수와 진보의 아주 대표 아이콘처럼 그래도 평가받았던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책 작업을 통해서 그래도 김재원 수석은 진보 그리고 야당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보수 쪽의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거죠. 네. 네. 야당 인사들하고 이렇게 폭넓게 여당은 물론이고요. 이렇게 인맥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어쨌든 김재원 의원이 잠시 야인으로 갔을 때 방송 진행자로 굉장히 그 인기를 얻었었거든요. 당시에 야당 의원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한번 방송 내용을 잠깐 준비했거든요. 들어보시죠. 2부 순서입니다. 어제 친노 그룹 인사들이 출범시킨 이 국민참여당 공식적으로 이제 등장했는데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천호선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천호선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요 이거 처음부터 소금 뿌리는 질문이 될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예. 과거에 그 열린우리당도 당원 중심으로 가다가 당 개판이 뭐 난닝구 백바지 논쟁이 이래가지고 아주 애를 먹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네, 저희가 그 일요 뉴스탑 10에 정치 인사이드라는 코너를 새로 마련했거든요. 한 분의 정치인을 아주 깊이 좀 파고 들어가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 김재원 수석을 다루는데 방송 진행 잘하시네요. 아주 차분하게 네, 목소리도 매끄럽게 좋고 그렇죠? 잘하시죠. 예, 구자욱 차장. 네. 근데 이분이 알고 보면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이제 일반 국민들께서는 이제 국회의원 네. 또는 이제 국회의원 낙선하고 이번에 이제 정무수석이 된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하실 텐데 예. 원래 이분이 이제 성장 과정을 보면 이 경북 의성에서 자랐는데요. 네. 이 의성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깡촌이라고 하죠. 예.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새마을 운동할 때 이게 전기가 들어온 네. 마을 출신이라고 합니다. 예. 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 모습과 김재원 전 의원의 어린 시절 야, 모습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예. 아, 그 귀한 사진을 네, 구했네요. 네. 아, 그 가운데 있는 분이 김재현 그렇습니다. 정무수석이군요. 예, 예. 네. 뭐 집에 쌀이 떨어질까봐 걱정을 할 만큼 이제 어렵게 자랐다고 하는데요. 예. 물론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뭐 보릿고개가 한참 남아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네. 누구나 다 어렵겠지만 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자기 개발을 해서 이제 지금의 자리에 왔다. 예. 그래서 이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입지전적으로 이렇게 시골에서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갔고요, 그죠? 네. 행시, 사시까지 패스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갑자기 변호사가 되어서 이제 정치에 입문하려고 한다니까 부인이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막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인뿐만 아니라 이 장인까지도 이 변호사로 번 돈을 예. 이 정치를 해서 다 들어먹으려고 하는 거냐라고 예. 하면서 이제 크게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정치의 뜻을 두고요. 2003년에 이 의성읍으로 이렇게 예. 변호사 사무실을 옮깁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의성 출신이긴 하지만 네. 의성읍에서는 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는 시골 마을에서 자라고 고등학교는 이제 대구에서 그 다녔기 때문에 시민고등학교 출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학창 시절에는 다니지 않았던 의성읍의 변호사를 내고 아무도 변호사 김재원을 모르지만 네. 성실하게 변론을 하고 예. 지역민들에게 얼굴을 알려서 결국 이제 그 국회 입성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당시에 입성할 때 그 당대표가 박근혜 그 지금 대통령이었고요. 예. 또 이제 친박의 어떤 이제 그 측근으로 알려지면서 2008년 그 공천 때는 네. 이 친박 학살 공천 때 공천에서 배제가 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 고생도 하고 또 승승장구할 때도 있었던 그런 분이 이제 청와대로 들어갔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대야 관계 좋아지는 건가요? 협치 좋아지는 건가요? 아무래도 조금 그 전 현기환 그 정무수석 때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네. 많습니다. 이게 현기환 정무수석의 경우에는 이제 노동사법에 대한 어떤 처리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그 현안이 있어서 그 임명이 된 측면이 있었다라면 지금 이 김재원 정무수석에게는 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민의, 네. 그 이 여소야대 국면에 이 3당 체제에서 과연 어떻게 국정 운영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조율을 해 나갈 것인지, 네. 이런 이렇게 막중한 책임이 이 정무수석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야당에서도 그 선호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협치의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런 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아마 이 뉴스의 중심에 김재원 수석이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정치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